안녕하세요. 네, 저희 AMPN 글로벌 마케터 이한별 그리고 문태주 마케터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저희 식품 업종 관련해서 좀 빼먹을 수가 없죠. 사실 광고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어떤 매체가 좀 더 효율적인지, 매출 볼륨을 올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흔히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그 네이버 매체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파워링크랑 뭐 브랜드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지면이 있어요. 검색 광고 안에서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매출을 좀 크게 불러일으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지면이기는 해서 그거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위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워링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 안에서 타사가 잡고 있는 그런 키워드들, 누구나 잡고 있는 그런 검색어들 제외하고 우리 브랜드가 좀 신규 키워드를 발굴을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신규 키워드 발굴이라고 하면은 다소 경쟁도가 낮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을 공략하겠다라는 의미여서 낮은 입찰가로 노출을 하면서 이제 전환 매출액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네이버 파워링크에는 굳이 큰 예산을 투여하지 마시고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위주로 이제 한번 광고를 집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파워링크 진행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면 싸움이 되게 되는데 SA의 자사명을 검색했는데 경쟁사들이 자사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네이버 측에 말을 해가지고 그런 브랜드 경쟁사가 저희 자사 키워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경쟁사에 저희 제품이 없다면은 그 키워드를 사용 못하게 문의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지면 싸움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파워링크를 보면은 뭐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자사 제품들이 있지만 따로 높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사 키워드의 입찰가를 높여가지고 우선순위를 잡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쿠팡이랑 11번가가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좀 셀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차라리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로 이동하게 되는 URL을 걸어놓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러한 기타 플랫폼 내에서 우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뭐 테무 같은 경우도 판매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자사명을 걸거나 아니면 우리 제품명을 걸어가지고 파워링크 광고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저희가 언제든지 노출 제한 요청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테무가 우리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노출 제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식품 광고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처음에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거는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 광고를 진행하고 계시다면은 쇼핑 검색 거의 필수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쇼핑 검색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재나 그 안에 있는 게시물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쇼핑 검색 진행을 하시는데 소재가 너무 화질이 안 좋거나 약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소재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 제품이 좋아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는 노출과 클릭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노출과 클릭이 높아졌는데 클릭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환이 안 일어난다. 그럴 때는 상품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클릭을 하게 됐는데도 상품 페이지를 보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고 또 상품을 보다 보면 아래에 경쟁사의 제품이 뜨는 경우가 여럿 있어요. 경쟁사보다 자기 제품의 가격이 훨씬 높고 소재가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데에도 경쟁사의 상품을 노출시키고 있다면은 저희들은 보통 이제 광고주분들에게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경쟁사 제품 나오는 거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럼 만약 클릭수가 너무 높은데 전환이 안 일어난다면은 리뷰수나 뭐 경쟁사가 노출되고 있지 않은지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초반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진행을 했을 때나 아니면은 현재 성과가 안 좋아서 좀 쇼핑 검색 광고에서의 성과를 좀 개선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노출 대비 클릭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즉 클릭률 데이터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릭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거면은 첫 번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불필요한
매체에 노출하고 있지 않은가 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초반에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광고단에서 세팅을 할 때는 노출 지면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 광고하면 당연히 그쪽에서만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네이버에서 제휴되어져 있는 그런 타 플랫폼이 있습니다. 혹은 지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색 광고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파고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검색 광고는 말 그대로 검색을 한 사람, 그만큼 이제 니즈가 있는 사람을 우리 제품 페이지로 이제 들어오게 유도를 하면서 구매까지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아니면은 검색 광고의 그런 본질이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제휴되어져 있는 매체인 뭐 다음 그리고 뭐 다나와 중고나라, 당근마켓, 그리고 뭐 기사지면 등등의 이제 노출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초반에 제재를 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지면들입니다. 사실 이쪽에서 효율이 나온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노출을 시도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이쪽에서는 식품 업종에서는 이제 성과가 좀 안 나오는 걸로 결과를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러한 매체 지면들은 조금 더 오프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노출은 높은데 클릭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품질 지수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파워링크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사실 식품 업종에서는 그런 입찰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 광고에서의 품질 지수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러한 지면들만 조금 오프를 하더라도 무작위하게 노출되는 그런 노출 수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릭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은 높은데 클릭이 안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 너무 확장 소재나 그런 것도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이 첫 번째 항목 먼저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모든 매체를 켜놓고 광고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계속 어디서 전환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는 네이버에서 저희가 따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보고서 내에서 노출된 지면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모든 매체를 켜놨는데 다음이나 다나와 이런 다른 불필요한 매체에 노출이 되고 있고 클릭수도 너무 적게 되고 있다 하시면은 그런 거 노출되는 지면 확인해 보신 다음에 뭐 다음에서는 전환이 일어났는데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는 전환이 안 일어나더라 하면은 다음만 켜놓고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보고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보고서를 처음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저희가 이제 이관이나 저희가 성과 조회할 수 있으니까 저희에게 요청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뭐 노출되는 상품용 이미지나 아니면 확장 소재가 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하나를 검색을 했을 때 정말 많은 경쟁사들과 함께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순위 경쟁도 물론 있겠지만 어찌됐든 동일 그 라인에서 노출하고 있는 그런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제품이 조금 더 눈에 띄어야 된다는 게 어찌 보면 전략이기는 하겠죠. 근데 이건 노출되고 있는 경쟁사에 따라서 어떤 사진을 사용하느냐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상품에 대한 좀 맛있어 보이는 사진을 사용을 했는가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패키지가 엄청 잘 되어져 있어서 패키지 이미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노출을 했을 때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맛있어 보인다라는 욕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다른 브랜드들의 그런 제품을 클릭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전환까지 발생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제품 패키지 위주가 아니라 딱 그냥 식품 사진, 이거 완전 맛있게 생긴 그런 제품 컷들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노출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이거는 물론 확장 소재나 아니면 노출용 상품명에 상세 내용을 이제 적어 놓기도 하시겠지만은 묶음 상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품 이미지를 여기다가 딱 넣고 그 아래에 몇 팩인지
약간 그 동일한 이미지를 눕기를 따셔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노출을 시켜도 조금 더 눈에 띄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상 소비자들은 사진만 보고 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혹은 프로모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거나.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야 한 개밖에 안 파는데 이렇게 가격이 이래? 라고 생각해서 이탈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니면은 뭐 나는 2팩짜리 사고 싶었는데 2팩인 줄 알았는데 들어왔는데 1팩이네? 아니면은 뭐 3팩인 줄 알았는데 2팩이네? 약간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광고비 누수를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으로 이제 그 소재 이미지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메타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킹성이 센 클릭수를 많이 유도할 수 있는 소재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클릭수를 많이 늘리겠다고 후킹성이 강한 뭐 약간의 거짓말이 들어간 그런 소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클릭해가지고 돈은 빠져나가는데 실제로 들어와가지고 뭐야 내가 봤던 거랑 다르네? 여기서는 뭐 크기가 뭐 500g에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야 이 가격이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무조건 클릭수가 높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 클릭수 대비해가지고 전환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광고비 대비해가지고 전환이 얼마나 나왔으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수랑 노출수랑 클릭수가 높다고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어디에서 광고비 누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왜 나가는지를 계속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랜딩 페이지도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 근거하는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뭐 장조림이라는 걸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장조림도 한 묶음짜리가 있고 두 묶음, 세 묶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우리 제품이 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장조림 카테고리에 이제 랜딩 페이지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세 가지 상품 중에서 광고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전환 매출액을 보고는 대략적으로 유추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없고 사실상 뎁스가 좀 길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어떤 상품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지를 판단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별도로 그냥 상품을 따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워드 같은 거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엄청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키워드 뭐 어떤 키워드를 설정해 놓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뭐 자사명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경쟁사가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 많이 등록해 보시고 그 키워드별로 전환이 일어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전환인지 간접 전환인지도 확인해 본 다음에 만약에 브랜드명을 넣었는데 뭐 거기서 직접 전환밖에 많이 안 일어났다 하시면은 브랜드명을, 만약 광고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 브랜드명을 빼셔도 무방하나, 저는 보통 브랜드명을 많이 넣고 광고를 진행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 뭐 입찰가를 낮게 설정해가지고 브랜드명 설정해도 괜찮고, 또 브랜드에서 전환이 많이 일어나면 그만큼 품질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브랜드 키워드에서는, 그래서 그런 장점들 때문에 저는 보통 브랜드 자사명을 넣고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노출용 상품명에 브랜드명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브랜딩이 안 되어져 있어도 어느 정도 브랜딩 효과까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브랜드명이 그 소재 우리가 설정한 광고 세트단에 잡혀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정한 입찰가는 막 2,000원 이렇게 되는데 브랜드명도 똑같이 그렇게 과금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마케터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브랜드 키워드랑 그리고 그 일반 키워드 잡는 그 그룹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명확하게 대시보드 안에서도 브랜드명에서의 우리가 효율이 더 높은지 아니면 일반 키워드에서의 효율이 더 높은지도 알 수 있고, 묶어가지고 운영을 하셨다고 하면은 로아스는 눈에 봤을 때는 되게 좀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좀 명확한 효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리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광고를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광고를 처음에 시작을 해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삼겹살을 판매를 한다 하면은 뭐 원블럭 삼겹살 그룹, 아니면은 뭐 숯불 삼겹살 그룹, 뭐 갈비 삼겹살 그룹,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어디에서 노출이랑 클릭이 가장 잘 되는지, 어디에서 전환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돼가지고 그 제일 좋았던 그룹만 살려가지고 광고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광고비 누수 절약을 위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밀키트 판매 업체라고 하면은 밀키트 추천, 혼밥 추천, 막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도 밀키트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는 밀키트가 너무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만큼 그 메인 키워드 안에서는 경쟁도가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제품 자체가 밀키트 안에서의 밀키트 키워드에서의 성과가 과연 나오나 이를 먼저 분석을 하시고 우리한테 너무 좀 비효율적인 키워드라고 하면 입찰가를 낮춰가지고 다른 서브 키워드들을 더 발굴해서 노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 이미지랑 키워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다음 메타 광고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또 식품 광고에서 메타 광고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만약 사용하고 계신다면 킥그로우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고, 만약 자사몰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면 메타 광고 픽셀을 설치해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소재인데요. 메타 광고는 이제 한 화면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사도 안 보이고 자기만의 제품을 돋보이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소재의 소구점을 어떻게 잡는지, 소재를 얼마나 맛있어 보이게 잡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광고를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소재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경쟁사들이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업종에서는 어떻게 소재를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실 때는 메타 라이브러리라고 경쟁사들이 광고 진행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 라이브러리에서 경쟁사는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 소구점을 어떤 걸로 잡았는지 확인하시면서 광고 소재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소재도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소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소재 소구점 잡아가지고 기획이랑 뭐 리사이징 같은 거 해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광고, 그러니까 식품 업종을 메타 광고에서 했었을 때 성과가 가장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그 좀 정적인 그런 이미지보다는 그 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했을 때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 말은 GIF나 아니면은 동영상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리고 추가로 이제 동영상 광고가 그 제품을 어떻게 굽고 조리하고 약간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유튜버들이 우리 제품을 먹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광고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도 같이 좀 크롭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을 때가 좀 성과가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특정 요리예요. 그러니까 그 식품을 구매를 해요. 그럼 그걸로 얼마나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장조림이 있어요. 장조림 가지고는 뭐 장조림 그냥 쌀밥에 올려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장조림 덮밥을 해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뭐 요리들을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과연 이 하나의 요리로 음식으로 얼마나 많은 요리를 내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전에 이제 광고를 진행했을 때 삼겹살을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삼겹살을 그냥 굽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삼겹살 굽고 그걸 어떻게 먹고 어떤 식으로 요리에 활용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도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광고가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왔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식품업종은 그 GIF나 동영상 광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릴스 지면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영상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소재 스타일. 왜냐면은 우리가 뭐 피드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오랫동안 보는데 요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토리를 넘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뭐지?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 근데 가격도 좀 괜찮네? 하면은 좀 오랜 시간 동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타 광고 내에서는 우리의 게시물에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리타게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리타게팅 캠페인을 굳이 하지 않아도 좀 반복 노출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반복 노출이라는 게 지속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그 광고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노출 대비 도달수가 얼마나 좀 차지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팁 같은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 광고 진행하실 때 광고를 처음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환이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제 픽셀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거를 전환 추적으로 잡을지 이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이제 구매를 전환 추적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구매가 안 일어나니까 그만큼 메타 광고가 머신러닝이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장바구니라는 기능이 있으신 자사몰의 경우에서는 저희는 이제 보통 전환 추적을
뭐 장바구니로 잡거나 아니면 찜 이런 걸로 잡을 때도 있어요. 그래야 머신러닝이 활성화가 되고 그만큼 뭐 전환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만약 광고 처음에 진행 중이실 때 전환 추적 저의 구매로 전환 추적을 잡았는데 전환이 안 일어난다 하시면은 장바구니로 한 단계 낮춰가지고 광고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ASC 뭐 어드밴티지 캠페인으로 해야 되는지 수동 캠페인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선 저희는 뭐 타겟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고민이 많으세요. 저희는 우선 메타 광고 처음에 진행할 때는 논타겟으로 한번 광고를 진행해 보는 것 같습니다. 논타겟으로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연령대 뭐 어느 사람에게 어느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효과가 좋았다, 전환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데이터를 확인해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깎아내리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광고비 누수를 절약하면서 광고를 진행하시면은 앞으로의 광고 진행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좀 실수하시는 게 그 머신러닝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안에 예산 조정을 뭐 20% 이상을 한다거나 갑자기 뭐 10,000원에서 뭐 20,000원으로 이렇게 늘려버린다거나 예를 들어 아니면은 뭐 세팅 수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초기화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약 5일 동안 1일 예산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많게는 100,000원 이렇게 태웠는데 그 5일에 갑자기 세팅을 바꿔버린 다음 그때부터 다시 1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최저가 기간도 되게 딜레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초기 세팅을 좀 확실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는 세팅 변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머신러닝 기간이 뭐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그 정도 태워봤을 때 분명 좋았던 소재가 있을 거예요. 전화는 안 나오더라도 클릭량이 되게 좋았던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캠페인이나 다른 타겟층들한테 이제 노출을 해보는 방식도 있을 거고 그 10일간에 돌렸을 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주요 연령대라든지 주요 성별 등등 아니면은 계제 지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과가 높은 순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이후에 세팅을 할 때에는 이제 좀 더 효율이 괜찮았던 그런 지면 연령 성별들에게만 노출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어떤 캠페인으로 돌려야 되는지도 질문이 많으신데 뭐 처음에 뭐 광고비 예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환 캠페인만 돌려야 되는지 트래픽 캠페인만 돌려야 되는지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트래픽 캠페인과 같이 돌려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그렇게 돌리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뭐 전환 캠페인만 돌리기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전환 캠페인만 돌려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트래픽 캠페인만 돌려가지고 브랜딩을 원한다 하면은 트래픽 캠페인만 돌리는 것도 괜찮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어떻게 광고를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은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은 거기 업종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제안서나 광고 진행 방향성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만약 여기 위에 있는 번호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1일 예산이 한 8만원에서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 트래픽 캠페인이랑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전환 캠페인에서도 그 캠페인 내 예산을 계속해서 추가하다 보면 머신러닝이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초반에 세팅을 할 때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 10만원이에요. 그 10만원을 한 번에 다 그 캠페인에 넣지 않아요. 일단은 5만원이라는 예산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조금 성과가 안 좋은 소재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좀 도태되는 소재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메타 광고에서 그 어느 시기마다 소재를 똑같은 걸 돌려도 성과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이 캠페인을 돌렸을 때 언제 또 괜찮은데 다른 캠페인 돌렸을 땐 다른 소재가 더 괜찮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첫 번째 전환 캠페인으로 1일 5만원으로 돌렸을 때 죽은 소재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남겨놓은 5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진행해보지 않았던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예산이 3만원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는 것도 전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네, 댓글이 달렸는데요. 지삼님께서 메타가 자사몰이고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광고가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메타 자사몰일 경우 메타 광고를 많이 돌리고 스마트 스토어일 경우 네이버 광고를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인데도 메타 광고를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거기 때문에 메타픽셀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전환 캠페인을 돌릴 수가 없어요. 트래픽 캠페인밖에 못 돌리는데 이제 키그로라는 다른 우회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인데 메타 광고를 돌리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프로세스나 이런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만약에 이제 예산이 한정적이다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는 쇼핑 검색, 자사몰은 메타 광고를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이버 광고 안에서도 그 자사몰로도 광고를 많이 진행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긴 하지만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그 스토어 팜, 그러니까 즉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을 했을 때 조금 로직이 좀 더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해서는 네이버 광고는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광고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전환 추적이 또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메타 광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브랜드 검색 광고에서는 그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 둘 다 있을 경우에는 자사몰 연동으로도 많이 진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우선은 그 네이버일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 메타 자사몰일 경우는 메타 광고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메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자체가 네이버가 아니잖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만드는 그런 플랫폼, 스토어 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메타 광고에서 우리가 픽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그 픽셀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필요한데, 네이버 광고 측, 그러니까 네이버 측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안에 그걸 심어버리게 되면은 다른 브랜드들 간에서의 그런 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높아서 웬만해서는 이제 웬만해서가 아니고 그냥 100% 픽셀 설치는 불가능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들의 그런 아이디나 뭐 계정 정보를 가지고 우리만의 주소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약간 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메타에서는 픽셀 설치가 가능하다, 자사몰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타 광고에 대해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만약에 저희 계속 이제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쵸, 웬만해서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는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파워링크나 뭐 기타 플랫폼 같은 경우, 기타 지명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나 뭐 11번가 등등의 그런 브랜드들도 들어와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플랫폼들을 제외하고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뭐 수수료 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가 스마트 스토어가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걔네 쪽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근데 네이버 로직이라고 해서 뭐 관련도 높은 페이지를 그래도 좀 더 높은 순위에 위치해주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도 쇼핑 쪽을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 스토어라는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지금 30일까지는 아마 큰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을 먼저 빨리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입점을 하셔서 뭐 고객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플러스 스토어 앱을 다운받으면은 그 안에서 할인 쿠폰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장 소재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전환율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 이게 생겨난 이유 자체가 네이버는 현재 지금도 많이 패치가 되긴 했는데 AI로 이제 많이 바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소비자의 행동 기반을 바탕으로 AI 뭐 쇼핑 아이템 추천 막 이러한 지면들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스토어 앱에서도 행동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타사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까지 같이 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광고주분들께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만간 5월달 되면은 가정의 달이 되니까 그때는 식품업종 쪽에서 서로 이제 뭐 효도 선물이나 이런 식으로 광고를 노출을 하면은 성과가 좋았던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5월이면은 뭐 예를 들어 소고기나 인삼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야 될 업종이면은 5월에 가정의 달을 기념으로 광고 진행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제 당장 뭐 이 1, 2주 전 약간 이런 식으로만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는 1, 2주 동안에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는 KPI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구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기간이 좀 짧으니까.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내내 어느 정도 이런 쪽으로의 바이럴을 같이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 뭐 부모님 선물 추천 이런 거 쳤을 때는 뭐 쇼핑 검색이나 아니면 파워링크에서도 많이 지면을 찾기도 하지만 바이럴, 특히 이제 블로그 리뷰나 아니면은 뭐 체험단 기자단 이러한 바이럴 광고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리뷰도 웬만해선 요즘 다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여기 괜찮겠다 해서 그 브랜드를 직접 검색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기타 매체나 아니면은 바이럴 광고를 병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자사명에 대한 그런 검색량이 많이 증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매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그런 리뷰 바이럴 쪽으로도 좀 많이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광고에 대해서 광고비를 엄청 때리지 않는 이상은 리뷰 기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리뷰가 사실상 우리가 제품 사진을 찍고 그런 식품 이미지를 찍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구매를 해서 먹는 그런 이미지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색감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 편이고 저도 평소에 그 온라인 쇼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식품 쪽에서.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이거를 내가 플레이팅하고 요리를 하고 했을 때 얼마나 잘 되지? 얼마나 그 양도 많지?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전 리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좀 구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품업종 같은 경우가 브랜드마다 상품의 퀄리티가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리뷰가 없으면은 오히려 클릭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제품 뭐 광고를 진행 중에 있는데 클릭수는 엄청 높은데 전환이 안 일어난다 한다면 현재 리뷰가 없진 않은지 리뷰가 없다면은 리뷰 바이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벌써 가정의 달이 왔네요. 벌써 5월달이 이번도 새해가 밝은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니까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조금 입찰가가 높아지고 경쟁도가 치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휴일이 조금 많은 날에는 아무래도 좀 입찰가를 낮춰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에코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많다라고 하면 가정의 달인 만큼 이제 가족들끼리 시간을 많이 보낼 거고 그때는 온라인 쇼핑을 좀 많이 하지 않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랑 그 전이랑 똑같이 일 예산을 설정해놓고 입찰가도 똑같이 해놓는다고 하면은 아마 그때 광고비 누수나 아니면 손실되는 게 좀 많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예를 들어 공휴일이 좀 많다, 길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을 계산해서 그때 예산을 조금 세이브를 해놓고 그 전후로 좀 많이 태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뷰 바이럴을 하려면은 커피나 패스트푸드 그룹 쿠폰 이런 걸 써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리뷰 바이럴이라는 거는 그런 프로모션이나 그런 걸 혜택을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 여기서 이거 구매했어요. 근데 뭐 제공해 주신 거다. 약간 이런 쪽으로 아래 표기만 해놓는 거고 커피나 패스트푸드 쿠폰 이런 거는 그냥 프로모션 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꼭 그러한 혜택이 없어도 좀 성과가 있는 편이긴 해요. 리뷰 바이럴을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는 프로모션을 알리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뭐 장조림에서 우리 브랜드도 많이 판매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먹어본 거다라는 걸 인지시키는 용도이기 때문에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신다면 리뷰 바이럴보다는 차라리 광고, 메타 광고, 그런 DA 광고 아니면 검색 광고 안에서 확장 소재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도 뭐 커피나 패스트푸드 쿠폰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식품업종에서는 뭐 배달비 무료나 뭐 증정품 증정 뭐 이런 식으로도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남는 재고가 있다면은 그런 거 증정품으로 증여해도 성과가 좋았던 것 같으니까 지금 자사 상황에 맞춰가지고 프로모션 진행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알림받기나 아니면은 소식받기 뭐 찜은 제외하고 소식받기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또 500원 할인 쿠폰을 주거든요. 이게 별거 아닐 수는 있어도 적용하고 나서의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장 소재 꼭 한번 반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프로모션? 그리고 아까 증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갈비찜 같은 경우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당면 증정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객단가적인 부분에서 경쟁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품 한 세트당 객단가가 많이 저렴한 편이 있는데 이때에 그런 배달비가 3,000원 붙는다라고 하면 조금 고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배달비 무료 그런 프로모션들을 많이 활용을 하신다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또 시즌에 맞춰가지고 확장 소지나 이런 거 변경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최근에 이제 봄 날씨가 돼가고 있으니까 뭐 소풍 가서 먹기 좋은 거, 뭐 캠핑 가서 먹기 좋은 식품 이런 식으로 확장 소재 변경해가지고 어떤 문구가 더 좋은지, 어떤 소재가 더 좋은지 A/B 테스트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면서 광고를 끊임없이 계속 변경해가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식품업종 광고적인 부분에 대해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오늘 뭐 네이버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그리고 메타 광고, 그리고 바이럴 쪽으로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가정에 다닐 때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좀 매체도 다양하기도 하고 이런 특별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는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시간적 제약도 있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 말고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여기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상담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식품업종이라고 해서 브랜딩이 안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엄청 많이 쓰지 않아도 성과는 어느 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정말 키워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성과가 안 좋은 검색어가 뭔지, 품질지수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룹핑을 얼마나 세세하게 했는지 저는 이러한 좀 꼼꼼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매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적으면 적은 만큼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네이버 안에서도 뭐 시간대 조정이나 시간대별로 예산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좀 다양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해서 이런 광고는 진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평소 예산을 뭐 1일 뭐 3만 원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광고를 돌렸을 때 24시간은 돌아가야 그 데이터 안에서 제외할 시간대나 아니면은 제외할 매체나 그런 거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 한 일주일 동안에는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광고비 예산을 투여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소거할 키워드, 소거할 지면, 그리고 소거할 시간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운영을 차차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했을 때 전환 캐파가 좀 높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예산도 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성과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얼마든지 문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만 해주시면은 뭐 그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거기 경험들에 맞춰가지고 광고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뭐 네이버 광고나 메타 광고 이런 거 말고도 뭐 GFA나 뭐 구글 광고 이런 다른 매체들도 많으니까 거기 업종에 맞는 매체들도 추천드리고 이 예산으로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드리니까 편하게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